여러분, 역사 속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들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충돌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 아래 설계된 비극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러일 전쟁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 너머에 강대국들의 은밀한 거래와 전략적 유도가 어떻게 이 비극적인 전쟁을 촉발시켰는지 그 진실을 추적해 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였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세기 말, 세계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죠. 서구 열강들은 산업혁명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시아 대륙을 식민지로 편입하며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국주의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동아시아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정한 지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 제국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남쪽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려는 남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서구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며 근대화에 성공한 신흥 강국 일본이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꾸며 그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죠. 바로 이 두 거대한 세력의 날카로운 시선이 충돌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한반도, 즉 조선과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팽창주의적 야망이 뒤얽힌 격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은 저 멀리 유럽의 강대국들이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치밀하게 조성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끝없는 팽창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영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힘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아시아 내 영향력을 유지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인도와 중국에서의 자국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때 일본은 이 유럽 열강들의 복잡한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유럽 강대국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교묘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죠. 그 정점이 바로 청부자 모 2년에 체결된 영길 동맹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러일 전쟁 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영국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발을 묶어둘 든든한 동맹을 얻었고, 일본은 서구 열강의 암묵적인 지지 아래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수도의 비밀스러운 외교관 회합에서는 전보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그 속에서 러일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윤곽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멀고 고단한 항해를 시작한 러시아 극동 함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동안 그들의 앞날은 마치 짙은 안개 속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했을 겁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러일 양국의 대결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 강대국들의 냉철한 계산과 은밀한 거래, 그리고 약소국을 희생양 삼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실상이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치밀하게 설계된 충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러일 전쟁이 단순히 두 나라의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충돌이었을 가능성을 짚어보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거대한 비극을 조종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러시아의 동진 정책을 견제하려는
영국과 미국의 전략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하며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이는 만주와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은 인도와 중국의 막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할 강력한 대리인이 필요했고요. 이때 영국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일본이었습니다. 영국은 일본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아시아에서의 자국 이권을 보호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펼쳤던 것이죠. 미국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태평양 진출을 꿈꾸던 미국에게 러시아의 동아시아 장악은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일본에게 막대한 자금과 외교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일 동맹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러시아와의 대결을 부추겼고, 미국은 일본에게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며 사실상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데 일조했던 겁니다. 일본은 이런 강대국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결심하게 되었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고 외교적인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게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세력을 제한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러시아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교관들은 일본이 정말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단호한 움직임은 서구 열강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든든히 받쳐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1904년 2월 8일 밤, 그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연합 함대가 러시아 극동 함대의 봉어지였던 여순항, 류순항을 기습 공격한 것이죠. 선전포고도 없이 밤의 어둠을 틈타 이루어진 이 공격은 마치 적막한 밤하늘에 갑자기 터지는 거대한 불꽃처럼 러시아 함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어뢰가 러시아 군함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고 항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러시아 함선들은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러시아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전쟁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일본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일본의 용감한 선제 공격으로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계산된 묵인과 전략적인 유도가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약소국들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손에 좌우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처럼 러일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열강들의 욕망과 그 속에서 희생된 약소국들의 비극이 뒤섞인 거대한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선전포고 없는 여순항 기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한방이었죠. 러시아 극동함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큰 타격을 입었고 전쟁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과연 일본의 독자적인 용기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습적인 선제 공격 뒤에는 서구 열강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계산된 묵인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묘한 균형추 역할을 했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자의 말을 움직이듯 강대국들은 동아시아라는 무대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위한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러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와 조선을 둘러싼 두 제국의 야망은
이제 거대한 불꽃으로 타올랐고 한반도는 그 불길 속에서 고스란히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육군을 조선에 상륙시키며 한반도를 장악했고 러시아는 뒤늦게 전열을 가다듬었지만 이미 기세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압록강 전투, 랴오양 전투, 그리고 봉천 전투까지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러시아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이름 모를 들판에서 세우러져 갔고 그들의 희생은 강대국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였을 뿐입니다. 특히 리순 요새를 둘러싼 처절한 공방전은 전쟁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요새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수많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전쟁은 바다 위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발트해에서부터 멀고 먼 대장정을 거쳐 아시아로 향하던 러시아 발트 함대는 스웨덴의 중립선언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 통과가 막히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무려 1만 8천 마일이 넘는 항해 끝에 쓰시마 해협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지친 병사들과 낡은 함선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반면 일본 연합 함대는 쓰시마 해협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1905년 5월 인류 해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될 쓰시마 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러시아 발트 함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 해전의 결과는 러일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세계 해군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일본의 승리로 러일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1905년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죠. 이 조약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만주에서의 이권을 일본에 넘겨주어야 했고 살린 남부도 일본에 할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의 지배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선의 운명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했고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도 그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깊은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강대국들의 탐욕과 야망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였고 그 속에서 힘없는 약소국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이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역사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만주 역시 열강들의 새로운 각축장이 되어버렸죠. 러일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잔혹한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며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과 국가의 존엄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는 20세기 초반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그 속에서 약소국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